결혼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 공식적인 직업은 프로듀서인데요. 예. PD죠, 줄여서 프로듀서인데 옛날에 결혼하려면 다 사자 붙은 신랑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프로듀사라고 스스로를 좀 우스꽝스럽게 포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자 직업들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요 어려운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그러고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배운 뒤에 비로소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명예로운 직업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신입 회계사, 신입 변호사 뽑느니 AI 쓰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기술적으로는 맞는데 대는 끊기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어떤 생각인지 앞서 잔혹사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고요.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입니다. 황병찬 공인회계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 황병찬 회계사고 15년차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인데 15년차 하시면 그래도 관록이 있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15년차시면 합격했을 때 플래카드 붙었나요? 아, 붙었죠. 저희 학교에 붙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학교에 이렇게 막 쫙 뭐 무슨 과 누구 뭐 CPA 합격, 뭐 변호사 합격, 변리사 합격 막 붙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붙지 못하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AI 때문에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금 갓 자격증을 딴 분들이 그런 말들이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1,200명 정도가 작년에 합격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800명 안팎 분들이 이제 수습 등록을 못한 상태고 이제 수습이라 하면은 이제 회계사를 붙고 나면 2년 정도 수습 기간을 받아야 이제 정식 회계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군요. 예,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쨌든 수습으로 등록된 기관에 들어가서 그 수습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회계사로 활동을 할 수 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회계사 분들이 이제 800명 안팎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아니 그러면 뭐 동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지만 사법고시 붙으면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2년 공부하고 이제 나와서 뭐 변호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기회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제 수습을 등록해야 이제 정식으로 회계사가 되는 건데 네. 그 과정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사실 이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네. 합격자들을 굉장히 이전부터 많이 뽑아왔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네. 이유로 많이 뽑았던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수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뽑았는데 실제로 그 일반 기업의 수요가 있지 않다는 게 몇 년 사이에 밝혀진 거죠. 그게 예. 과거에 저희가 800에서 900명 사이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것만 뽑았다가 이제 1,200명 내외로 늘리게 됐는데 그 사이에서 일반 기업들은 실제로 현장에 즉시 어떻게 보면 투입하는 인력을 원하거든요. 예. 경력직이죠 말하자면. 그 방송계랑 좀 비슷하네요. 신입 채용이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냥 경력직이 되고 일반 기업으로 가는 건데 네. 그 과정 자체가 조금 많이 이제 회계사 자체를 많이 뽑은 이유도 있고 시장에서 이제 수용 가능한 수습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이제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더 많이 뽑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게 적체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일반 기업이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PA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네. 이제 PA라고 이제 프라이베이트 어카운팅이라고 네. 일반 기업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기업은 본인들 회계팀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 회계사를 고용해서 예, 이미 네. 회계사나 뭐 일반 뭐 회계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네. 회계팀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규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회계사를 그럼 많이 뽑아서 우리나라 기업 중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많이 보내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기업들은 이미 그 회계를 다 외주로 돌려놓은 그렇죠. 겁니다. 회계법인에 맡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외주로 다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몇 년 사이에 이미 다 자리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게 사실 AI랑도 좀 관련이 되는데 그 용역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 있는데 굳이 일반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회계사를 한 명 뽑거나 아니면 일반 뭐 직원을 뽑아도 마찬가지지만 예. 고정비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접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외주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경제적인 거죠. 네. 그 문화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사들이 많이 남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AI랑 관련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프라이빗
어카운팅을 하는 그 회계 법인들이 이미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인력이 그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과 기술이 변한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회계는요.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 세물함 혹은 계리라고도 부르잖아요. 계산과 원리의 결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숫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으로만 보이지만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기업에 있으신 분도 알 겁니다. 감사를 하려고 해도요. 감사가 없으면 기업은 부정부패 빠질 수도 있고 정확하게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할 수 없는데 그 감사의 역할도 회계사가 하죠. 그렇죠. 보통은 많이들. 네. 그러니까 정확히 회계가 뭔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그냥 뭐 그 어려운 시험과 직업이 이제 AI로 바뀌나 보네 이렇게만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까요. 사실 15년 차이시기도 하고요. 회장님께서. 이 회계사가 우리 사회에 어느 역할을 하고 있고 사람이 경험을 쌓아서 회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한번 설명해 주셔야 이 위기 상황이 더 위기로 받아들여지실 것 같아요. 이 회계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돈 들어오고 돈 나간다 이렇게만 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회계라는 거는 기업의 언어라고 저희가 표현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회계사들은 그 숫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약속에 의해서 그게 어떤 하나의 약속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뭐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A는 A 방식대로 B는 네. B 방식대로 작성을 그렇죠. 한다면 그 정보 이용자들이 굉장히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회계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어떠한 약속에 의해서 다 똑같은 약속을 너네가 지키고 있어? 네. 이 약속을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모든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으면 그 정보 이용자를 하면은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될 수도 네. 있고 또는 그 물건을 납품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중요하게는 주주분들이 있죠. 네. 요새 주식시장이 사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세를 오늘도 6,200을 네. 뚫고 넘어갔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서 이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5천을 찍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를 리스크가 제거돼야 된다 이런 말을 네.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회계 투명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정부든 일반인들이든 투자를 할 때 얘네들이 회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서로 상호 간의 믿음이 있어야지 외국 투자 들어오고 투자할 때도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본 시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런 데 따라서 회계 투명성은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주식시장 잘 되니까 돈 넣었는데 그 기업 실적 봤어요. 좋아요. 알고 봤더니 회장님이 야야야 그 손실 난 거 그 내년으로 넘겨. 범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분식회계, 즉 회계를 속임수를 쓰면요 20년형 받습니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죠.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AI가 할 수 있다. AI로 간접비, 즉 고정적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는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회사 이익이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신입 회계사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AI가 실제로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수습 회계사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100% 커버하는 상황입니까? 뭐 100% 커버는 아닙니다. 실제로 100% 네. 커버는 아니고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회계사 업무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그냥 나눈다고 했을 네. 때 그 초급 부분들이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초급 부분이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좀 표준화된 업무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실제 회사를 나가게 되면 엄청나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제공받게 됩니다. 네. 눈으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네.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 가공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초급 부분인데 네. 그 초급 부분들은 좀 많이 이제 AI를 통해서 좀 자동화를 하고 대체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사실 이제 회계사 붙고 나면 이 수습을 하면서 이 초급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하는 중급이나 고급 업무를 보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도제제도식으로 그 업무들을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원래는. 네. 그래야지 중급, 고급 업무로 점점 넘어가고 점점 발전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회계사의 다음 업무는 어떻게 보면 판단하고 설명하고 책임지는 네. 그런 역할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약간 초급 단계가 조금은 끊기고 있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래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회계시장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물론 저는 그거 개인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분들도 3년에서 5년 공부하고 나서 본인들이 아예 일을 못한다? 회계사 일을 못한다?
이건 사회적인 낭비잖아요. 맞아요. 개인한테도 문제고. 근데 그 인원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사실 진정한 피해자는 자본 시장이 있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정보를 이용한 정보 이용자들, 채권자들, 네. 그리고 결국에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주주분들이 결국에는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냥 감사라는 것 자체가 준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대로 된 교육된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소설가도 나오고요. 교수님들, 철학과 교수님들 뭐 온갖 여러분들이 이 AI를 다루는 AI와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늘 그분들 올 때마다 제가 아니 AI와 최전선에서 다툴 분들은 소설가군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바꾸겠습니다. 회계사 분들이시네요.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황병찬 회계사가 말씀해 주신 말 중에 딱 세 글자가 귀에 확 박혔어요. 판단, 설명, 책임. 예, 이 중에서 여러분 AI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흉내낼 수도 있고 설명, 뭐 실행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책임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방송계에도 자료조사, 그러니까 작가 중에 좀 가장 시작하는 비기너는 자료조사라고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다 검색해봐야 되고 전화 돌려야 되고 했던 일들을 그 친구들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깨너머로 일을 배우죠. 어떤 아이템을 골라야 더 잘 팔리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 AI가 진짜 무섭잖아요.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점점점 청년의 일자리 위기, 특히 사무직 혹은 전문직의 일자리 위기가 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우려점까지 얘기했고 결국 자본시장의 손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면 다시 어쨌든 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AI를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즉 좀 숙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끊기면 많이 어렵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보완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너무 빨라요. 변화가. 지금 사실 이 문제가 방치하면은 굉장히 큰 쓰나미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뽑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좀 조치를 하지 않고 어떤 뭐 교육 구조를 재편하거나 네. 아니면 제대로 이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만 선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몇 년만 지속돼도 지금 저는 한 2, 3년만 지속돼 지금 800명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1200명을 선발해서 1200명이 수습 등록 못하는 전체 인원이 그런 상황까지도 사실 몇 년 안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걸 되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도 아니 선발 인원 줄이면 되겠네요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선발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 게 네. 전문직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게 너네 밥그릇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실 저희가 의사분들 때문에도 많이 경험했고요. 맞습니다. 변호사님도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비춰질까봐 저도 사실 좀 말씀이 이제 조심스럽긴 네. 하지만 이게 저는 시장에서 진짜로 회계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저는 많이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게 시장 논리에 맞는 거죠. 그쵸. 수요 공급에 그게 맞는 시장 거죠. 논리인 거죠.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는 인력들을 네. 계속해서 그냥 공급만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피해가 이게 저희의 뭐 밥그릇 지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입회계사를 많이 뽑잖아요. 그러면 신입회계사 인건비 싸지겠죠. 네. 시장 논리상. 그렇죠. 그러면 저도 어떻게 보면 수혜자일 수 있습니다. 이득이 될 수도 있죠. 이득이 될 수도 있죠. 이미 기득권자들은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저도 만약 고용해야 되는 입장으로 본다면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회 이 자본시장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감사 실패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자본시장 또는 이 정보 이용자가 보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저도 한 명의 또 정보 이용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감사 실패가 일어났을 때 국가적인 손해도 엄청나고 그 피해가 진짜 엄청날 거기 때문에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이 제도가 빠르게 조금 개편이 돼야 됩니다. 예. 뭐 AI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건요. 단순히 첫 번째 장소만 보게 되면 줄었네, 안 쓰네, 없어졌네가 되지만 바꿔 말하면 그러면 AI가 제대로 AI에게 회계를 가르치거나 프롬프팅하는 전문 회계사나 혹은 분야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지 현재 같은 동일한 구조, 동일한 책임 방식으로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감사 실패 얘기 제가 덧붙여서 저도 사실 경제 프로를 오래 하면서 관심이 많아서 드리자면 여러분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신뢰의 위기입니다. 못 믿겠어. 알 수 없어. 이거는 폭락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과 신뢰의 위기를 갑자기 제대로 회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다. 저 회사가 제대로 실적을 표기한 건지 못 믿겠어 하는 순간 큰일 나거든요. 누군가 돈 거래할 때 여러분 저 사람이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못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오해하실까 봐요. 친한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분야를 계속 보다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전문직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아이템으로 골라서 오늘 처음 뵌 분인데도 이렇게 모셔서 얘기를 드리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계사도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앞서 구조적 변화, 즉 이렇게 많이 뽑고 이렇게 방치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또 부연드린 것처럼 AI를 어떻게 연계하는 인력을 또 키우던거나 여기까지는 일단 왔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 AI 시대에 회계사가 필요는 한데 예전 같은 회계사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이게 AI 시대에서 사실 제일 많이 이제 쓰는 말들이 또 이전에 나왔던 분들도 얘기하셨을 수 있는데 AI가 사람을 대체하기는 힘들어도 네. AI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한다. 이거는 거의 정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회계사도 마찬가지인데 인재상 자체가 저는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에 인재라 하면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인재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업계에서도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더 고차원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질문을 제대로 하는 능력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위험이고 어떤 게 비정상이고 이 회사에서는 어떤 가정이 깨질 수 있지? 이런 구조적으로 좀 파고드는 그런 힘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큰 구조를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죠. 구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짜주는 건 AI한테 네. 잘 시키면 잘 질문을 시키면 구조를 짜줍니다. 네. 근데 그거를 구조를 보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구조로 짤 것인가 이런 능력이 좀 중요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저희가 감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뭐 장부 보고 숫자 보고 이거를 또 감사라고 생각하실 네. 수 있는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고차원적인 판단, 설명, 책임의 영역으로 가면 네. 회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회계는 결국에는 설명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투자자, 규제기관 이해할 수 있게 좀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책임질 수 있게 말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영역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게 결국에는 또 수습기간이랑 연동되는 건데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이전에 맞춰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신입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건 예를 들어서 저랑 그 신입분들을 비교했을 때 너 누가 더 AI 잘 써?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는 그분들이 더 잘 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이티브죠. AI죠. 그럼요. 네.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AI를 접했을 거예요. 네. 저는 일을 하면서 배워서 한 사람들이고 예. 실제로 뭐 대학교 과제, 뭐 고등학교 숙제부터 AI를 썼던 분들 맞습니다. 저보다 AI 더 잘 쓸 겁니다. 그분들이 회계에서 AI를 배울 수 있는 과정만 거친다면. 네. 근데 그 과정이 지금 부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회계사뿐만 아니라요. 어느 분야, 어느 전공, 어느 전문직을 꿈꾸는 자리에는 AI 회계학, 뭐 AI 무슨 학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대학도 지금 막 노력을 합니다. 무슨 심지어 요번에 대학 입시 때 보니까 전부 다 AI가 붙어요. 학부 앞에. 근데 그만큼의 좀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얘기가 오랜 고민과 좀 진심이 담겨 있는 얘기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설명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한국 자산 시장이 이제 주식 시장, 금융 시장으로 사람들이 부동산보다는 고개를 돌리는데 반도체를 파는 회사와 김밥을 파는 회사에 현금 사이클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단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해 못하고 그냥 돈 많이 버는 회사. 이거는 좀 저는 아까 설명하는 직업이라고 하셔서 저희 쪽 분야처럼 좀 많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 숫자나 기업이나 혹은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일을 하는 전문가가 많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5년 차면 이제 앞과 뒤를 동시에 보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미래에는 결국에는 이 숫자 자체가 또 누군가는
이 숫자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AI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는 거는 물론 이제 너무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저도 쉽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 숫자에 대한 판단은 저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 작업들은 이제 그 AI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AI라는 게 결국에는 예전에 계산기나 엑셀이 네. 나왔을 때랑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네. 어떤 하나의 그것도 신기했죠. 네. 도구로서 이전에 엑셀이 나오기 전에는 예전에는 뭐 감사라고 한다면 예. 그냥 이거 숫자가 맞네? 이러면은 그게 감사였던 시절도 네. 있었어요. 왜냐면 그거 맞추기도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엑셀이 나오고 나서 더 고차원이 됐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회사도 엑셀을 쓰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감사한 사람은 당연히 엑셀 쓸 줄 쓰게 알아야 되죠. 그 자료를 정리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죠. 맞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 게 저희 회사 측도 AI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공받았을 때 저희가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정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자본시장 자체가 AI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도구로서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회계사 그리고 그걸 잘 정리해서 이제 사람이 판단하고 이제 설명하고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원시 시대의 석기 칼이 됐든 혹은 뭐 청동 칼이 됐든 뭐 지금의 뭐 레이저 칼이 되었든 중요한 건 여러분 레이저냐 돌이냐가 아니고요. 인간이 어떻게 쓰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인간의 지위를 유용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바뀌시겠다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건 뭐 다른 분야에도 인사이트를 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저도 좀 알맹이만 뽑아내고 청취자분들께 좀 어렵거든요. 그냥 설명하면 좀 맞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네요.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분야도 그렇고요. 뭐 모든 분야 마찬가지지만 AI와 잘 공존하고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저희 계속 고민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회 관련해서 자녀가 또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듣고 걱정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해주신 분은요.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황병찬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